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헌왕후 심씨입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의 아내이자 10명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역사책에는 현숙하고 너그러운 왕비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기록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60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요. 여보, 나도 그냥 여자예요. 왕비 되기 전에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꽃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는 말 듣고 싶은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오늘은 600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다 말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로서의 진짜 마음을요. 1418년 나는 13살에 결혼했습니다. 충녕군,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신 그분과요. 결혼식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촛불 앞에 앉아있던 그 순간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3살 소녀가 품을 수 있는 순진한 꿈들이 있었죠. 다정한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소박한 행복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시아버지이신 태종대왕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심씨, 한마디 하겠소.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요. 아주 무겁고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마시오. 왕비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소녀가 이해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죠.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나이였으니까요. 그냥 남편이 착하고 똑똑하니까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요. 결혼 초기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책을 읽으셨고 저는 옆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끔 읽으시던 책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좋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1421년 우리 첫째 문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던 분이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고했소. 그 말 한마디에 출산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 후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수양, 안평, 이명, 광평, 금성, 평원, 영흥, 그리고 딸 둘, 정소와 정희. 모두 10명입니다. 21살부터 36살까지 저는 거의 매년 아이를 낳았습니다. 몸이 성한 날이 없었죠. 1418년 8월 세종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조선의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저도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종대왕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왕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남편이기를 멈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신하들을 만나고 백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점점 더 왕이 되어가셨고 저는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그때 시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라지 마시오. 와, 이래서 바라지 말라고 하셨구나. 왕비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시작된 그날이요. 1428년 처음으로 후궁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신빈 김씨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후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죠. 그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왕비는 울면 안 되니까요. 왕비는 질투하면 안 되니까요. 왕비는 현숙하고 너그러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냥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후로 후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결국 8명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정확한 숫자입니다. 8명이요. 그 숫자만큼 제 마음도 8조각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역사책은 한 줄로 기록하겠죠? 세종은 소헌왕후를 정비로 두고 후궁 8명을 두었다. 한 줄이면 끝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제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신빈 김씨는 6명의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저도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분은 왕자만 6이나 되었죠. 궁궐 안을 걸을 때마다 그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계신 남편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럴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서 그냥 버텼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다른 여인의 처소로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모두가 아는 일이었죠. 상궁들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지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전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구나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펴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냥 버텼습니다. 왕비니까요. 질투하면 안 되니까요. 외롭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자면 저는 질투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역사는 저를 현숙하고 너그러운 왕비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왜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 왜 나 하나로는 안 될까? 10명의 아이를 낳아줬는데 왕비 노릇 성실히 했는데 왜 저는 계속 나눠 가져야 할까요? 하지만 더 힘든 것은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자의 7거지악 아시죠? 질투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왕비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후궁들을 대할 때도 친절해야 했고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축하해줘야 했습니다. 신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직접 지은 아기 옷으려. 바느질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지만 왕비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 옷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제 남편의 다른 여인 아이에게 줄 옷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요. 전하, 왜 후궁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분이 무어라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왕실은 자녀가 많아야 하오. 중전께서는 정비이시니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10명이나 낳았습니다. 10명이요. 그것도 모자란 건가요? 그리고 정비가 무엇입니까? 이름뿐인 것 아닙니까? 전하의 마음은 8명에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왕비였습니다.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국모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8명의 여인을 두고 계셨고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밤에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신가 했더니 다른 여인의 처소에 가 계셨습니다. 한 여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자입니다.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만 봐주길 바라는 그냥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출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10번 낳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정확한 숫자입니다. 8아들, 2딸, 모두 10명이요. 한 번 낳는 것도 힘든 일인데 10번입니다. 10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첫째를 낳을 때는 남편이 옆에 계셨습니다. 고생했소 하고 말씀하셨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을 때는 옆방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셋째를 낳을 때는 아예 궁궐에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냐고요? 후궁의 처소에 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말입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저는 혼자 낳았습니다. 혼자 아파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궁녀들만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곱째를 낳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낳으면 안 될까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어라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오. 조금만 더요. 저는 지금 7번째입니다. 조금만 더가 어디 있습니까? 8째, 9째, 10째. 저는 기계입니까?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10째를 낳고 나서는 정말 기력이 없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오셨습니다. 고생 많았소. 그리고 또 일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이 사람에게 아이 낳는 도구구나. 왕실대를 잇는 도구일 뿐이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이야기입니다. 1443년 남편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였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왕비로서 남편의 위대한 뜻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글자로 저에게 편지 한 장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장도요. 저는 결혼하고 2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8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연애 편지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요. 전하, 그 글자로 제게 편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한다고 딱 한 줄만이라도요. 그분이 무어라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편지. 왜긴 왜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전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백성들은 글자를 배워야 하오. 편지 쓸 시간이 없소. 백성들은 시간이 있고 저는 시간이 없습니까? 백성들에게는 글자를 만들어주시고 저에게는 한 줄도 못 써주십니까? 저는 화가 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몰래 혼자서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떨리는 손으로요. 전하, 저도 전하의 글자를 배웠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자이더군요. 백성을 향한 전하의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요, 이 글자로 저에게도 사랑한다고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줄만이요. 사랑합니다. 이 세 글자만이라도요. 그 편지를 남편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밤새 울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분이 읽으셨을까요? 읽으셨습니다. 며칠 후에 물어봤거든요. 제 편지 읽으셨습니까? 아, 읽었소. 글씨 잘 쓰셨소. 글씨 잘 썼다고요? 저는 내용을 여쭌 것인데요. 사랑한다는 대답을 원했던 것인데요. 그럼 저에게도 편지 한 번 써주시겠습니까? 시간 나면이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만든 그 아름다운 글자로 사랑한다는 말 단 한 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아내에게는 한 줄도 써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일 억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초상화 이야기입니다. 남편께서는 어진이 있으십니다. 초상화요. 백성들이 그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압니다. 10,000원권 지폐에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요? 저는 초상화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있답니다. 소헌왕 후 초상화를 그렸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전쟁 때 모두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세종대왕의 왕비기건만 알 뿐입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저 다음부터는 왕비 초상화 자체를 그리지 않았답니다. 1474년 이후로는요. 왜냐고요? 여자 얼굴을 그리는 것이 금기라고 합니다. 성리학 사상이 강해지면서 내외법이라고 해서 남자 화가가 여자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왕비인데 얼굴을 그리면 안 됩니까? 왕은 그려도 되고 왕비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께 여쭈었습니다. 전하, 저도 초상화를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하처럼 후손들이 제 얼굴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무어라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법이 허락하지 않소. 법이요? 전하, 전하께서는 왕이 아니십니까? 전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백성을 위해서는 한글도 만드시고 억울한 백성을 위해 법도 바꾸시고 노비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강한 왕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는 것은 왜 안 됩니까? 금기라고요? 법이라고요? 전하께서 왕이신데 법을 못 바꾸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백성은 중요한데 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한글은 만들어도 되고 제 초상화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남편께서는 저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셨는데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없습니다. 얼굴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1446년 저는 4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번의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28년의 외로움 속에서 지쳐서 죽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께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중전,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에게 잘 못해줬소. 편지도 못 써줘서 미안하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줘서 미안하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요. 제가 죽을 때 와서요?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살아있을 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살아있을 때 편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살아있을 때 꽃 한 송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살아있을 때 초상화 그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무엇합니까? 저는 이미 죽어가는데요. 이제 전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말해주십시오. 저는 600년 동안 여기서 지켜봤습니다. 후배 왕비들을 봤습니다. 문정왕 후, 인현왕 후, 명성왕 후 모두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역할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입니다. 왕비 역할보다, 어머니 역할보다, 아내 역할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보지 않으면 말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저처럼 600년 동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일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0년 동안 쌓였던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조금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남편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보, 다음 생이 있다면요. 그때는 제게 꽃 한 송이 주세요. 편지도 매일 써주세요. 초상화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만 봐주세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당장 말해주십시오. 사랑한다고요? 고맙다고요? 소중하다고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해주십시오. 여보, 나도 그냥 여자였어요. 왕비 이전에, 어머니 이전에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꽃 선물 받고 싶었고, 편지 받고 싶었고, 손잡고 걷고 싶었던 그런 평범한 여자였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